네, 빠르게 인벤골드 네. 신광수 매니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수입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오셨다고. 네. 분장은 못 받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네, 종목 리뷰부터 할게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두 종목을 리뷰해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는 제가 최근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관련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돼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뭐 급등이 나온 건 아닌데 무난하게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10% 넘게 수익이 좀 고가 대비 도달이 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을 제가 선택하게 된 배경은 이 차량용 쇼티지로 인해서 리스 또는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SK 렌터카 또는 SK 네트웍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틀 전에 이날 이제 고가를 한번 찍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 고점이 대략 이 정도 자리였죠. 과연 3달 전 고점을 터치를 하고 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아직 목표가, 그러니까 이전에 목표가 대비해서 200원 정도 부족한 저점에서 좀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목표가를 터치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추세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N자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도 보시면은 캔들을 보니까요.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오늘 한 2% 정도 넘게 하락이 나오다가 지금 보합선들까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 라인을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여기서도 소형 파동으로 N자 파동이 다시 한번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은 아직 목표가를 터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BMW 미니쿠퍼 관련된 이 중고 리스 사업장을 굉장히 크게 지금 국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보복 소비 관련주로서 도이치모터스는 계속해서 목표가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익 축하드리면서 이 첫 번째 종목을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리뷰 하나 더 있어요? 네, 있는데 네. 오늘은 좀 하나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 안 하고, 하나만 해요? 네, 하나만 하고요. 오늘 좀 제가 또 자료를 좀 몇 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신규 종목을 말씀드릴 때 자료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착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할게요. 네, 금화 PSC입니다. 금화 PSC,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최근 한 지난주죠. 상한가 한번 찍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지금 적절하게 눌리고 있는데 이 회사가 원전 관련주로 다시 또 엮이면서 지난주죠. 뭐 크게 한번 주가 상승이 저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나온 회사인데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회사를 가지고 나왔느냐. 많이 고점까지 크게 갔다가 그만큼 많이 낙폭이 과대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리바운딩을 통해서 다시 2차 파동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회사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플랜트 설비 관련된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G7 네. 정상회의를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P4G를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기후 정상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G7 영국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초대 손님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G7 국가에는 아직 회원이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참석을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게스트로 참석하신다는 부분들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랜트 설비, 발전소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사실 이 회사는 한국전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주목하게 된 배경은 제가 지난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6월 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경기 민감주가 24개 섹터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6월 달은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와 음식료의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에너지, 원전도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한번 제가 준비 요청을 했거든요. 네. 자료 화면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에너지 협회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석유, 시추, 승인 건수를 봤는데 지금 이제 1992년도부터 쭉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거의 과열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시추 승인 건수가 이게 건수예요. 건수. 승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만든 게 아니고 승인을 해준 건수입니다. 근데 통상 시추를 건조하고 실제로 뭐 중동 뭐 사막이라든지 뭐 이제 바닷가에다가 시추를 이제 설치를 하죠. 설치할 때 그때까지 승인을 받고 나서 실제로 만들고 설치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걸리냐 실제로 유가를 뽑아내는데 기름을 2년 걸립니다. 2년.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말씀드리는데
2013년도까지 굉장히 절정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시주 승인 건수가. 그래서 굉장히 그때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근데 지금 요즘에 테이퍼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 패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도 테이퍼링을 실제로 시도를 했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그 분위기가 원자재, 특히 유가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성인 시주 승인 건수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네모칸으로 잠깐 좀 보시면 이 네모칸이 이제 시주 승인 건수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70군데가 도산을 했습니다. 파산했어요. 그럼 남은 30개 이 셰일가스 업체가 있는데 이 30개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아무리 시추를 계속 만들더라도 100개 있을 때 승인받는 거랑 30개 때 승인받는 거랑은 당연히 틀리겠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 2013년과 다르게 승인 건수가 굉장히 저조하게 둔화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오더라도 승인 건수가 계속해서 건수가 증가하더라도 2년 뒤에 기름을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석유 시추 건수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연말이면 100불 간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에너지협회에서 자료에 발췌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석유 재고량. 제가 왜 이 발전소 선비 회사를 말씀드리면서 왜 자꾸 유가를 말씀드리냐. 유가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1순위죠. 석유 재고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에너지협회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지금 이제 화살표로 얘가 좀 그어놨는데요. 지금 최근 트렌드가요. 석유 재고량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량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과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전년 대비해서 기온이 하강 구도다. 그래서 제가 라니냐라는 표현을 많이 써드렸잖아요. 이상 저온 현상들이 연말에는 아마 좀 작년보다 많이 추우실 거예요. 관련돼서 지금 세계 글로벌 지구의 온도가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재고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석유의 수요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늘어난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수요와 공급에 계산했을 때 당연히 마진 자체가 단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금화 PSC라는 종목의 발전소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석유, 유가와 밀접한 관계.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발전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래서 두 가지 지표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원유 재고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관련돼서는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제가 키워드를 G7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월요일 날인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당연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면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재료들이 뭐 북한 관련된 부분들, 유엔 대북 제재 조치 뭐 해결해 달라 이런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전 세계 글로벌의 주도 안건이죠. 바로 탄소 중립 관련된 이전 6년 전에 파리 기후 협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행하자는 의도에서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번 G7에서는 완벽하게 탄소 중립 관련된 의제를 가결하고 그에 대해서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 그래서 지금 오늘 수소차들이 그렇게 재미없다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탄소 중립은 꾸준하게 연말까지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발전소 관련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발전소 설비, 정비를 하는 금화 PSC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많이 길게 하죠. 지금. 아니요, 괜찮아요. 네. 이 회사가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 정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탄소 중립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에너지 쪽으로 풀어주시긴 하셨는데 네. 금화 PSC는 한전 KPS를 제외하고는 이 발전소 쪽에서는 민간 기업 중에 좀 확실히 독보적인 위치예요. 국내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리뷰를 할 때 네. 차트를 한번 연봉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면 안 돼요? 오늘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좋은데 네. 이 종목이 그러니까 한번 차트를 보면 차트 이따가 한번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N자. N자 패턴이죠. N자 패턴. N자 패턴이라는 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주가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왔다가 솟구치고 나서 그리고 적절하게 눌렸다. 근데 N자라는 게 사실 이렇게 누우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려가는 패턴이 어느 정도 과대 납폭,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N자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N자 패턴이 그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가까이 한번 좀 당겨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이 사실 이 종목이 3만 원대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시총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가격만 좀 비쌀 뿐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번 상승이 크게 나왔죠. 이때는 뭐 다 그때 원전주들이 막 다 날라갔어요. 뭐 한전산업도 네. 마찬가지고 환정기술 다 날라갔죠. 뭐 2연선, 3연선 갖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겠죠. 거래량. 거래량이 이때 정말 크게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무려 고점 대비해서 52%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장대행봉을 맞으면서 두 차례나 땅땅 맞으면서 굉장히 세게 맞았죠. 맞는데 불구하고도 지금 거래량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소멸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제 이제 22동 평균선에서 저점 구간에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몇 프로 빠졌냐, 고점 대비해서. 74%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가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74%가 빠졌거든요. 이게 그러면 N자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가면은 좋을 텐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약해지면 안 돼. 지금 시장이 네. 조금 뭔가 뭐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또 상승폭 반납하고 계속 왔다 갔다 변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N자가 나온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딱 N자가 그려지면은 이렇게 갔다가 제가 또 이제 그렇죠. 또 치킨 이벤트를 할 수 있겠죠. 이러면 이 종목으로.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중간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래서 N자 패턴이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제가 기술적 분석할 때는 어느 정도 완성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최소한 못해도 저는 이 종목이 전고점 N자를 약간 그 미달형으로도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거래량에 답이 있다. 왜?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거래가 지금 보이시죠? 거래 이날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래량은 이날 거래량이 들어온 데 비해서 최소한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절반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못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뭐 뭔가 좋은 뉴스 플로우가 나오지 않나?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직 N자 패턴이 유효하다. 굉장히 잘 그려주셨네요. 오늘 잘 그렸어요. 네, 맞아요.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N자 패턴이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N자 패턴이 길게 나올지 아니면 미달형으로 나올지는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되겠죠. 그 정도로 하면서 기술적 분석 N자 패턴이 전형적인 정석적인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N자 패턴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였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금화 PSC의 세 번째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만나볼게요. 눌러주시죠. 네. 43,241원이에요? 네. 왜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1원이에요. 아니 너무 이제 끝자리까지 나와서 제가 네. 순간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 네. 고민하긴 했었어요. 순간 오타인 줄 아셨죠? 약간 실수했구나. 가격이 아닌가 네. 그러면 이 생각도 했어요. 44,240원이라는 의미는 이전에 전고점 연역인데요. 이 회사가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니까 주가가 3만 원대였죠. 3만 중반인데 네. 이게 뭐냐면 PBR 밴드 1 기준으로 현재 BPS라고 하죠. 적정 주가, 네.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한 적정 주가가 43,241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20년도 기말 보고서 기준가입니다. 따라서 관련돼서는 지금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면서 되게 좀 재밌었던 게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 네. 한번 드릴게요. 네. 조금만 가까이 좀 당겨 보시죠. 조금만 가까이. 아까처럼 좀 당겨 보시면 요날 고점이 얼마였냐면 제가 알기로는 43,000원이었어요. 근데 PBR을 이때 급하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PBR 1로 도달됐다가 기분 굉장히 좋았겠죠. 이 회사를 보유했던 주주분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BPS까지 거의 다 왔는데 거의 PBR 0.99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쭉 밀리면서 다시 또 PBR 밴드가 0.7로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겠죠. 근데 제가 왜 BPS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전에 전고점 연역이 바로 43,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지금 시장 자체가 어쨌든 2013년도 대비해서 유동성이 당연히 틀리죠. 5배, 6배가 더 늘어난 상황이고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경기 민감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다 좋습니다. PBR 1 이하인 종목들은요. 차트적으로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저평가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 매수했다가 기다리면요. 결국은 PBR 1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금화 PSC. 최근에 상승이 좀 크게 나왔긴 했지만 상승 나왔던 고점이 이제 PBR 1로 진입한 상황에서 좋다가 말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N자 패턴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N자 패턴의 전형적인 패턴.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의 N자 패턴이 나올지 더 넘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금화 PSC는 적정 주가까지는 충분히 도달돼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목표가를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N자 패턴 대문자로 나오길 기도하면서 45,000원 선으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전고점이 43,000원이기 때문에 N자가 길게 나오는 패턴으로 좀 가길 기원하면서 적정 주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 목표가 45,000원 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현재 주가가 38,000원이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현재가로 매수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손절가는 34,000원 선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을 참고하셔서 목표가 45,000원 이 종목이 과연 PBR 1 이상으로 진입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한번 목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감하게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저는 앞자리가 바뀌는 줄 알고. 일단은 45,000원까지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겠죠. 1차 목표가. 네. 알겠습니다. 금화 PSC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모두 만나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매니저님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정도 나왔고, 근데 뭐 예상치인데 오늘 이제 중요한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네. 미국 농무성에서 발표되는 식량 곡물 지수가 발표가 돼. 세계 식량 지수가 발표되는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예상치가 뛰어넘었던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있을 바로 원자중의 핵심이죠. 결국은 이 농업 지수, 이 식량 지수, 곡물, 대두 뭐 이런 쪽이겠죠. 이 지수가 오늘 발표되는데 이걸로 통해서 시장이 한번 흔들리거나 아니면 더 치고 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된 지표 관련돼서 제가 그 결과와 그리고 관련된 분석 영상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샵 2034로 신광섭이라고 보내주시면 관련된 영상을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한나 애널리스트와 함께 저희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